느껴질 땐 신! 지, 동, 썰!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흑백요리사를 맡은 신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솔로 지옥을 맡고 있는 임재석 변호사입니다. 네, 신지동설에서 이숙캠을 맡고 있는 김동규 기자입니다. 깨알 홍보. 네. 두 분 좀 수상합니다, 오늘. 뭐가요? 이숙킴과 무슨 연관이신 거죠? 근데 제가 왜 흑백요리사를 했는지는 어떻게 눈치 좀 채셨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의상 모르시는 때문에. 분 계실까봐. 네, 오늘 흑과 백의 조화를 이루는 의상을 입어서 근데 신 아나운서의 특성상 뭐 깊은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흑백이니까 흑백 요리사겠죠. 네, 그럼요. 집에서 요리해서 요리사입니까? 그거는 짜파게티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건 짜파게티. 오늘 광고가 많네요. 네. PL이 맞습니다. 야하게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8년을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남구를 20년 넘게 지켜봤고요. 이제는 남구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입니다. 광주 남구청장 성윤출 출마 예정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썰 할 때 포즈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 들어오고 오.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와, 네. 그걸 온몸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까지 오신 게스트분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썰이었습니다. 와.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그 정준호 의원님이 이게 가장 역동적인 거였는데 네. 오늘부로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또 이 말 하면은 다시 준호이 또 사고매차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 거죠. 역대 1위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신지동설과 처음 함께 하시는데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예, 상당히 긴장도 되고요. 그래도 또 주민 앞에 선다고 하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만감이 다 교차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남구청장 후보자님이거나 이제 광주 지역권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긴장되실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가장 많은 이제 유권자분들이 약간 보는 또 채널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어떤 100분 또 이해합니다. 네. 근데 또 막상 시작을 하니까 구수하게 또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원래 신안 섬이라 말투도 그렇고 전라도로 말하면은 표준어예요. 서울에서는 사투리인데 제 말씀은 전라도에서는 표준어. 표준어. 그래서 표준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저희가 사투리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성현출 후보님 신안에서 광주로 오신 분인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광주 남구청장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현출님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운도의 섬마을 소년이었는데요. 이후 목포고등학교와 광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1995년도에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실시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광주 남구의원 후보로 4번이나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선거에 나오셨을 때 경력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활동하셨었고 네. 이후 이제 2차례 낙선을 하셨다가 제3대, 제4대 광주 남구의원으로 당선되어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네. 임기를 마친 후에는 광주 남구 문화원장, 광주 문화예술회관장 등 문화기관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광주 남구 수석 부회장 등을 맡으면서 열심히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관장님을 정말 잘 소개해 줬는데 네. 어떠신가요? 마음에 흡족하신가요? 아니, 흡족 덜합니다. 처음이에요. 부족한 부분 한번 채워주시면. 오늘 아니, 역대 최초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왔고요. 정치적으로는 중앙에서 원내대표 정무특보 이런 부분을 경험을 많이 쌓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진 분도 있긴 합니다. 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후보님, 그러니까 오늘 관장님 나오시기 전에 자운도가 뭔가 했어요. 대본에 있길래 자운도 출신? 뭐지? 아, 자운도를 처음 들으셨군요. 네네. 저도 사실 처음 듣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외진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 때는 굉장히 좀 공동체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는 그런 아주 그 자운도의 고향이었고요. 지금은 마다라는 호텔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된 곳이고요. 다리가 연결돼서 그래서 아주 인심도 좋고요. 아주 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신안에 또 조금 유명하신 분 계신가요? 신안에는 애진간에서는 출세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그 유명한 화가이신 김환규 화배, 바둑의 이세돌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난 곳이어서 아까 말씀대로 애지간에서는 이렇게 출세했다 신안에서 말씀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근데 정말 세계적인 분들이 이세돌 그걸 왜 저- 기사도 그렇고 되게 네. 유명하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그 4대 인물이 태어나 행정으로 제가 좀 4대 인물에 끼고 싶은. 꿈이 커다라신 거죠. 앞으로의 어떤 야망이 꿈- 있으신 어떤 거죠. 꿈이요? 이제 뭐 네, 저도 이제 처음 뵈가지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선거 초기에 나가실 때 뭐 초대 뭐 1대, 2대 선거 나가실 때 다 이제 복지기관 경력을 좀 네. 내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배경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제 친구하고 그 심장병 어린 돕기 하는 곳을 단체를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도우려고 간 게 아니고 따라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 아주머니하고 아주 어린 그 학생이 이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병 어린 급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놓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이게 그 아마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마 달서방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게 얼마가 수술비가 들어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술비가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 보태겠습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수술을 잘 받고 아주 그 건강하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 전율을 느꼈어요. 아, 봉사란 게 이렇게도 저한테 희열을 주는가. 이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가담해서 그 회장을 맡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인천 길병원이죠. 길병원에 그 심장병을 돕는 그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방자치가 바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배지를 타고 가서 자치단체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10시까지 넘을 정도로 진료를 많이 받게 하고 그냥 우리가 가면은 일반인이 가게 되면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안 와버려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정치를 좀 나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돼서 정치를 되게 출마를 뭉클한 했습니다. 얘기긴 하네요. 네. 보니까 그 단체가 가천대 그 이기려 총장 있잖아요. 네. 되게 나이 많으신 되게 정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분이 만들었던 단체였고 거기서 활동을 좀 시작하셨다가 네. 정치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운도 출신이라고 하셨었는데 섬마을 소년이 어떻게 광주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뭐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섬은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쉽게 말해서 직장이 뭐 이렇게 있다든지 뭐 병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보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저 큰 바다를 헤치고 나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행정학 석사의 이학 박사 네. 독특한 조합입니다. 이 두 학문이 남구 발전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학 석사를 했던 이유도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젊기 때문에 또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아마 그 담당했던 공무원 퇴직하신 분을 제가 모셔다가 예산을 배웠고 또 역추적하는 법을 배웠고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구에서 하신 의원님을 모시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서 다른 구에 계신 삼선 의원님을 모셔다가 제가 밤 늦게까지 아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또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왜 정책을 세우면 조직 안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를 왜 했냐? 그 시스템을 알다 본데 우리가 그때는 남구가 국민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남구를 만들 수 있을까? 건강한 우리 국민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조합이 저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의 시스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남구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터득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구를 주민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시스템이 적시적소에 깊숙이 주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여론조사가 33%가 나왔고 공천을 받으실 거라는 좀 이야기들도 있었나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이제 앞서가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낙하산 공천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은 지 하루 만에 지금 김청장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지지선을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조직을 다 가동시켜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래도 그때는 청와대 인맥이고 모든 일은 인간관계에서 형성되고 풀어져 나간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제일 바람직할 것이냐 내가 아니다면 이렇게 했을 때 김청장이 한 것이 그때 흐름에서는 좋겠다. 남구 발전을 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졌다. 남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시작하고 그때 몰빵을 해서 도와드린 겁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신한 바이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경쟁자였던 그런 좀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었는데 2018년도 또 2022년도에 다 그 지금 현재 김병래 당시 후보를 도와서 같이 선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다고 이 질문이었는데 저는 2번 할 때까지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 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다 마무리를 못 집니다. 그러면 2번은 해야 마무리를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번까지 해서 그 일을 마무리를 못 진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제가 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남구를 위해서. 어떤 내가 내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공익과 사익은 어떤 차이냐고 생각하면 공익과 사익이 마주칠 때 공익을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이 공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2번까지는 이렇게 밀어드렸습니다. 김병래 청장님이 8년 동안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동안 후보님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또 그때 행정의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문화예술회관 관장,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뭐 공무원으로서 360여 명의 직원을 거리는 단체입니다. 거기를 제가 가서 혁신이란 그 단어 아래 정말 방향을 같이 하면서 혁신을 이뤄냈던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행정도 경험을 했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는 제가 중앙에 인맥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그 정무특보를 맡아서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부분과 인맥과 행정의 경험 이런 것들을 쌓으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으셨고 또 공부도 해오셨는데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님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부부지간에도요. 저는 한 번씩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쩔 때 있냐면은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해요.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래갖고 말 한 자리를 안 하고 삐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를 몰라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아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을 했으면은 사실상 뭐 이런 삐지고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민들한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려운 데가 있으면 가려웠다고 말을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약을 갖다 줄 수 있고 처방을 해줄 수 있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네. 중앙정보 네트워크가 좀 있으신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남구청에서 혹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나중에?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일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김 청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정부 때 사람이고요. 이제 저는 크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흐름이 지금 남구가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맥과 그런 정무적인 감각을 그때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발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을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따라하기를 지금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따라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기초단체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행정을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역발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나 선출직들은 민원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은 더더욱이 그래서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면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세요. 그럼 여 부서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를 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것은 딱 한 부서에 국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민원을 많이 받아온 사람을 승진시켜 주겠다. 근데 공무원들은 승진에 거의 목을 맵니다.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찾아가요. 혹시 민원 없습니까? 민원 없어요? 이런 거요. 그러면 이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그 시청의 공무원은 주민들한테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없냐고 묻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민원을 찾아오라고 승진을 안 시켜도 자기가 찾아다녀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관장님처럼 이재명의 정책을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 이걸 실현한다면 그게 사실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그게 이제 아마 사람을 중심에 놓는 저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저도 사람을 중심에다 놓고 한번 행정을 해보겠다 이런 그죠,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뭘까요? 아니 이재명 저는 대통령 저는 차별화 차별화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차별화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따라하기. 당선되려면 지금 따라하기 한 몸 이거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례에서 네. 우리 관장님이 더 얹어서 잘해볼 수 아니 있는 그건 매력 없다니까요. 포인트. 그냥 똑같이 질문이 하라고. 좀 위험한가요? 이런 거예요. 장사로 이야기하면요. 장사가 잘 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서 연구하고 따라하기를 하면 거기까지는 못 가도 버금가게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 거로 창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1등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도지사 할 때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따라하기로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조적으로 발상을 시키면은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광주는 내가 남구의 이재명이다 이러면 그냥 다 되는 건데 왜 자꾸 차이점을 자꾸 물어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답답하네. 아니 통합은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시급하게 하는 점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에 뭔가를 좀 발전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를 너무 많이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런데 지금 그 민간 데이터 센터가 해남, 전남 그 솔라시도 그리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민들은 서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내가 의도한 건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고 거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더 낫게 만들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러면 시도 통합을 빨리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발전을 크게 해주겠다. 나는 그게 암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걸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태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럼 이제부터는 사실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예. 현재 김병래 구청장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장님하고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김병래 청장, 김병래 청장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저의 이제 정책이 있을 것이고 잘한 점은 제가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또 아닌 점은 제가 제 정책을 또 세울 것이고 근데 제가 저만의 정책으로 세운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소통을 말씀했잖아요. 정책을 세울 때도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세워야지 내가 혼자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걸 좋아할 거다 하고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지금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제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게 대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의원 때 가장 잘한 것이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가로등 전기담화가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해서 정책도 입안도 하고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하고 사실 이제 답변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김병래 현 구청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잘 되자고 남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는 제 마음에 담고 저런 부분은 제가 저렇게 안고 다르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만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이 되면 남구의 실질적 이득이 뭘까요?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은 첫 번째 저희는 주거 환경이 남구가 좋습니다. 두 번째 교육, 문화 이게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거 환경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인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가게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잘 돈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잘 돌면 잘 살아지는 거죠. 구의 성장은 자동스럽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밸런스 이슈. 김병래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입니다. 네. 진짜 비효율적인데 네. 주민들이 좋아해요. 네. 자, 이거 계속 이어서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좋아하면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좋아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이 제일 못 살잖아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주민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국가 예산만 축내는 사업을 한다. 아니면 엄청 실효성이 있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광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 네. 저는 주민이 좋아하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도 인간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그 인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낭비성이라 그러면 그걸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백운광장 재개발, 주민 60% 찬성, 40% 격렬 반대. 밀어붙인다, 기다린다. 밀어붙인다. 네. 지금 방금 전에까지 40%가 격렬히 반대하는데 밀어붙이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또 어떤 점을 제가 또 좋아하게 되냐면은 그 계곡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극렬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허가로 더럽게 장사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걸 깨끗하게 정비해서 당신은 식당을 하고 당신은 커피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물에 붙이는 거고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공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밀어붙이 그것이 저는 어찌 보면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화끈하시네요, 스타일이. 네. 네, 우리 관장님께서 남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중심에다 놨을 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지동설 마지막으로 신지동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라도에서는 구정까지 새해라고 그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026년도는 적토마의 붉은 말의 해라 그럽니다. 그것은 기운이 펄펄 넘치는, 우리 시골 말로는 폴딱폴딱 뛴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붉은 말 적토마처럼 폴딱폴딱 뛰는 그런 건강한 한 해, 그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말씀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직함의 순수한 솔직함이랄까? 그건 너죠. 같은 저와 비슷하신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고 진실된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우리 관장님의 큰 매력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나운서님하고 차이가 있네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관장님. 네. 오늘 성현출 남구청장 출마 예정자님 만나봤는데요. 8년을 기다린 사람의 준비가 남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판단은 남구민들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동! 썰!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